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8개 버스 회사 노사가 지난해 말부터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진행해온 단체 교섭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준공영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조로 구성된 제주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버스기사 노조원 1,4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알리는 공고문이 내걸렸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11차례 사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협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이 내건 요구사항은 임금 10.9%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등 처우 개선.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될 경우 오는 13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천상 저희들은 조정까지도 지금 현재 종결이 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재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지만 교섭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이쪽 회사는 대행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노조의 요구대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180억 원이 소요되고 임금 1% 인상에도 예산 8억 원이 추가로 든다며 합의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노사 간의 협상에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제주도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세버스와 공영버스 예비 차량 등 200여 대를 임시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평소 운행 버스의 30% 수준에 불과해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의 30%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지난해 곶자왈 지역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전체 곶자왈의 30%인 29.4제곱킬로미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127개 사업장 가운데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은 골프장과 리조트 단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5개 곶자왈 지대 가운데 교래 선을 곶자왈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6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8개월째 공석이었던 JDC 신임 이사장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했습니다. 예레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JDC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직후부터 하마평이 돌더니 결국 보훈 인사 논란 속에 새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문 이사장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것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의 지금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으로 공격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원점이 된 예레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임기 내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인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의 공사 재개를 위해 협의를 시작하고 JDC의 제주도 이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DC는 국가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특혜적 조직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제주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이사장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주도로의 이관 등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JDC가 국토부 산하의 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관을 시켜서 도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관 자체가 지금 도민들의 공론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JDC가 난개발 논란 등에서 벗어나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새 이사장 취임과 함께 시험대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8명과 교육의원 5명이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교복 구매 지원 대상으로 하고 학교별 교복 구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복 구매 경비 지원 근거와 체계를 명시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도내 주요 조합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한림수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과 전직 그리고 신예가 도전장을 내밀며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최초로 위판액 1,500억 원을 돌파한 제주시 한림수협. 전국 92개 조합 가운데 위판액이 6위인 알짜조합입니다. 30년 넘게 수협 전부서를 두루 섭렵한 이인철 후보는 소라 수매업체가 한 곳뿐이라 해녀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협이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녀분들이 그 소라 채취 당일 조합이 인수해서 그 매치인에게 운송해 줌으로써 해녀분들이 그런 다시 나와서 판매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합장 시절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다는 김창송 후보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질 좋고 값싼 활어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수산물 활어 입판장을 만들고 수산물 어시장을 만들어서 한림의 수산물 관광 메카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 김시준 후보는 다목적 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어촌 건설이 이런 거라는 것을 전국 롤 모델로 저희가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한림수협의 선거 인수는 2,400여 명.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과 재선에 나서는 전직 조합장, 그리고 신예 후보까지 가세해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된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인 오는 13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거나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1건을 고발하고 5건은 경고했습니다. 석탄을 캐면서 생긴 강원도 석공 장성광업소의 지하갱도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 중지된 갱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벙커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와 인터오션 MS는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백산 지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쇼핑 등의 자료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갱도를 활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폐갱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냉각을 위한, 서브 냉각을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비용 경쟁력이 된다는 것.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터오션 MS는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KT 등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협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태백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장성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연관을 시켜나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ICT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만큼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도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출근길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북부 4도, 동부 3도, 서부와 남부는 6도로 전날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하순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5에서 7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1에서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종일 1.5m 내외로 낮게 일겠고요. 일요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하늘은 맑고요.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끼면서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 환경보건센터는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삼나무 꽃가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보건센터 연구 결과 올해 삼나무 꽃가루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서귀포시의 경우 1월 중순, 제주시는 2월 초순경으로 해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4월 초까지 삼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6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결석하는 등 지금까지 식중독 의심 환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하기로 했고 학생들의 가건물과 최근 학교 급식 재료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동부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21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5거리 인근의 3층짜리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층이 모두 타고 3층 외벽이 그을렸습니다. 불은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일어난 폭발은 화재열을 받은 부탄가스 용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노루 개체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지만 농작물 피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노루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구럼비 발파 7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가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이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주민회는 구럼비 발파와 해군기지 공사를 통해 제주도는 군사기지의 섬으로 가고 있다며 권력과 자본에 맞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이 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제주 지역 일부 도의원 선거구도 분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의 인구수는 각각 3만여 명에 이른 반면 서귀포시 정방과 중앙, 천지동 선거구는 9천여 명으로 인구 편차 비율이 3대 1을 초과했습니다. 헌재는 광역시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 비율을 넘긴 인천시와 경상북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